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느 때 어느 장소라도 당회재판, 노예재판, 총회재판에 대한 구건이 되면은 능수능란하게 합법적으로 재판을 쫙 처리할 수 있도록 수준을 그만큼 높여놓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메모를 빠짐없이 하기만 하면 바로 재판 잘 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이 책 교회 재판 이렇게 한다 하는 책을 오늘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지금 한 20분 동안에 교회 재판 이렇게 한다. 이 두꺼운 책 다 읽겠습니다. 이거 다 읽는다고요. 다 읽도록 지금 제가 진행합니다. 요거 다 읽으면 재판은 문제없이 다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책 내용을 보면은 땅 가지고 이거 교회 재판 이렇게 한답니다. 교회 재판. 교회 재판은 먼저 치리회가 기소하는 경우, 치리회가 기소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이 고소하는 경우. 여기에 덧붙여서 개인이 기소하는 경우. 여러분이 그거 처음 들을 거예요. 개인이 기소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리회가 기소하는 경우는 헌법 여러분 차일 거 없어요. 보면은 누구든지 범죄한 사건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고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기 쉽게 말하면은 그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는 거예요. 사건이 생기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치리회, 당회에서는 저거 가만두면 안 되는데 교회가 어지러워지는데 본인에게도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본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재판을 해서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정해서 이미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정한 것은 범죄 사실이 확실하니까 벌 주기 위해서 기소하는 겁니다. 기소하는 경우 이거는 고소하는 사람이 없을 때,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할 때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정해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기소장을 내라 하면 그 기소장을 접수한 후에 당회는 재판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치리회가 원고가 되는데 이 기소위원이 맡아서 위임을 받아서 재판을 종결할 때까지 다 맡아 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또
개인이 기소하는 경우, 이건 처음 듣죠? 개인이 기소를 한다 하는 거 처음 듣죠? 이 개인이 기소하는 경우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범죄 사실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니까 그중에 7회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명감에서 저러면 안 되지. 이 피해자는 찾아가서 이거 고소해서 해야 된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에 제3자가 고소할 때에 제3자가 고소장을 쓸 때에는 고소장이라고 아니고 기소장이라고 씁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는 건 개인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지 않는데 제3자가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건 기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메모를 다 해놓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법률에 대한, 재판에 대한 모든 것은 자신 있게 다 답변할 수 있고 업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회에 위탁 판결 청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청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당회에서 재판을 하기가 곤란하다. 인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우리 당회가 이걸 재판할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당회 결의로 위탁 판결을 상회에 청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당회가 당회원들이 전원이 고소장은 들어왔는데 재판을 하지 말자, 못하겠다, 반대한다 할 때에는 당회장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 판결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회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재판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 이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예재판입니다. 노예재판, 이것도 역시 첫 번째는 7회 기소. 7회가 기소하는 경우 당회나 똑같습니다. 당회나 똑같이 7회가 기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이 고소하는 경우, 개인이 기소하는 경우, 그거 똑같아요. 세 번째는 상소권을 재판하는 경우, 네 번째는 소원권을 재판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혹 진정서가 올라온다든지 무슨 사건이 있어서 조사처리위원을 내보내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기소권과 재판권을 주어서 바로 조사처리위원이 재판회로 기소권을 주었으니까 기소해서 기소장이 접수되면은 그 조사처리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 재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재판 7위회가 기소하는 거, 개인이 기소하는 거. 개인이 기소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고 제3자가 소송할 때에 기소장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 피해자 본인이 소송할 때에는 고소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회가 재판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당회 결의로 위탁 판결 청원을 상회에다가 제출한다. 장로들이 반대할 때 고소장은 접수가 됐는데 장로들이 재판하기를 위탁 판결 청원을 하지 말라고 노예다가 위탁 판결해서 창피당하느냐. 그래도 고소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려할 수도 없고 재판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장 직권으로 위탁 판결 청원을 하는 이 세 가지, 이거 머릿속에 딱 넣는 이 책, 그리고 이것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또 메모를 해놓고 이 책을 읽으면 그 속에 있는 이 가지, 이파리, 열매, 그거는 그냥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한 20분 동안 이걸 다 하는 것은 20분 동안에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요걸 해놓고.